안녕하세요. 오늘은 C샵 입출력 기본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콘솔, 라이트라인, 콘솔.라이트, 그리고 포매팅에 대해 알아봅니다. 단순히 화면에 출력하는 메서드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박싱과 지시 압박이라는 성능 이야기가 숨어있죠. 같은 출력을 만드는 두 코드가 컴파일러에서 어떻게 다른 IL로 변환되는지, 그리고 유니티 모바일에서 디버그.log가 왜 지시를 부르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단순한 디버그 코드 한 줄부터 시작해보죠. 첫 번째 줄은 합성 포매팅 방식, 네 번째 줄은 문자열 보관 방식입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플레이어 HP를 출력하지만 컴파일러가 만들어내는 IL은 완전히 다릅니다. 1번 방식은 HP라는 정수값을 힙의 박싱에서 객체 배열에 넣고 2번 방식은 박싱을 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유니티 모바일 게임에서 업데이트 안에 들어갔을 때 지시 스파이크를 결정짓죠. 그럼 가장 기본적인 차이부터 짚어볼까요? 콘솔.라이트와 콘솔.라이트라인의 차이는 단 하나, 출력 끝에 줄바꿈 문자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입니다. 이름에 있는 라인이 곧 줄바꿈을 의미하죠. 그림으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왼쪽의 콘솔.라이트는 출력하고 나서 커서가 같은 줄에 그대로 머물러 있죠. 오른쪽의 콘솔.라이트라인은 출력 끝에 environment.newline을 덧붙여 다음 줄로 커서를 이동시킵니다. 이 줄바꿈 동작이 두 메서드의 유일한 차이입니다. 실제 코드를 봅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줄에서 라이트로 헬로와 월드를 이어서 찍고 세 번째 줄에서 라이트라인을 인자 없이 호출하면 줄바꿈만 출력됩니다. 네 번째 줄은 텍스트와 줄바꿈을 함께 출력하죠. 결과적으로 첫 줄에는 헬로, 월드가 한 줄로 나오고 그 아래에 뉴라인 점이 따로 찍힙니다. 그런데 이 줄바꿈 문자, 모든 OS에서 같은 값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윈도우에서는 \r과 \n, 즉 캐리지 리턴과 라인피드를 함께 사용하고 리눅스, 맥OS, 안드로이드, iOS에서는 \n 한 글자만 사용합니다. 직접 \n을 박아넣지 않고 라이트라인을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같은 코드가 PC 빌드에서도 모바일 빌드에서도 정상적으로 줄바꿈되도록 단넷이 알아서 처리해주는 겁니다. 다음으로 합성 포매팅을 살펴보죠. 합성 포매팅이란 포맷 문자열 안에 중괄호 n 형식의 자리 표시자를 두고 뒤따라오는 인자들을 순서대로 그 자리에 끼워 넣는 방식입니다. 단넷의 가장 오래된 포매팅 방식이고 내부적으로는 string.format 메서드가 실제 변환을 담당합니다. 기본 형태는 이렇습니다. 포맷 문자열에 중괄호 0중괄호 1중괄호 1을 두고 그 뒤에 A 더하기 B를 차례로 넘기죠. 런타임에서 인덱스 0번 자리는 A 값으로, 1번은 B 값으로, 2번은 A 더하기 B의 결과로 치환됩니다. 결과는 3+58처럼 출력됩니다. 포매팅에는 자릿수나 통화 같은 형식 지정자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n, 이는 1000 단위 쉼표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를 의미하고 두 번째 줄의 x사는 16진수 4자리, 즉 앞을 0으로 채운 16진수 출력입니다. c는 현재 문화권의 통화 기호를 붙이고 콤마 10이나 콤마 마이너스 10은 각각 오른쪽 정렬, 왼쪽 정렬 10칸을 의미하죠. 이런 지정자들이 모두 string.format 위에서 동작합니다. 이제 문자열 보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C샵 6에서 추가된 이 문법은 변수를 문자열 안에 직접 박아 넣을 수 있게 해줍니다. 문자열 리터럴 앞에 $기호를 붙이면 중괄호 안에 식이 평가되어 그 자리에 들어가죠. 코드의 가독성이 크게 좋아져서 요즘 C샵 코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입니다. 같은 더하기 출력을 보관식으로 쓰면 이렇게 단순해집니다. 포맷 문자열과 인자를 따로 넘길 필요 없이 중괄호 안에 변수를 그대로 적습니다. 결과는 아까와 똑같이 3+58이지만 코드가 훨씬 직관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문법만 보면 합성 포매팅과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컴파일러가 만드는 IL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보관식에도 포맷 지정자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n, x사 같은 형식 지정자를 변수 뒤에 붙이면 합성 포매팅과 동일한 형식 변환이 일어납니다. 1234.56782, 1234.57로 255가 00FF로 출력되죠. 그럼 콘솔.라이트라인은 안에서 어떻게 동작할까요? 정적 메서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콘솔.out이라는 텍스트 라이터 객체에 호출을 위임합니다. 이 한 줄짜리 호출 뒤에 4개의 추상화 계층이 숨어있죠. 그림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맨 위에서 사용자 코드가 console.writeLine high를 호출하면 정적 클래스 시스템.console이 받아서 console.outWriteLine으로 위임합니다. 그 아래 싱크 텍스트 라이터는 텍스트 라이터를 한 번 더 감싸서 호출마다 락을 걸어
스레드 안전을 보장하고요. 마지막에 표준 출력 스트림이 운영체제의 스탠다드 아웃 핸들로 데이터를 흘려보냅니다. 이 추상화 덕분에 콘솔창 리다이렉트된 타입프 모두 동일한 코드로 처리됩니다. 이 추상화가 실제로 유용한 예가 console.setout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스트림라이터를 만들고 두 번째 줄에서 console.setout으로 출력 대상을 그 파일로 갈아 끼우면 세 번째 줄의 console.write라인은 더 이상 콘솔에 찍히지 않고 log.txt 파일에 기록됩니다. 유니티의 debug.log도 비슷한 구조라 메시지를 어디로 보낼지 결정하는 라우팅 계층이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싱크 텍스트 라이터의 락이 모든 스레드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보장하는 건 한 번의 라이트라인 호출이 끊기지 않는 것까지입니다. 두 줄의 출력 순서는 스레드 스케줄링에 따라 뒤바뀔 수 있죠. 이런 코드를 보세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줄에서 두 개의 태스크가 각각 A 시작, B 시작을 출력하면 출력 순서는 A 다음에 B일 수도 B 다음에 A일 수도 있습니다. 한 줄이 A, B 시작처럼 글자가 섞여 나오는 일은 없죠. 줄 단위 원자성은 보장되지만 줄 사이 순서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같은 출력을 만드는 두 코드를 IL로 비교해보죠. 이 차이가 유니티 모바일 핫패스에서 GC 압박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비교 대상은 두 함수입니다. 첫 번째 줄부터의 컴포지트 포맷은 합성 포매팅을 사용하고 아홉 번째 줄부터의 인터폴레이션은 C#10 이후의 문자열 보관을 사용합니다. 두 함수가 출력하는 결과는 똑같지만 컴파일된 IL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차이를 다음 두 화면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합성 포매팅의 IL입니다. 우선 화면 위쪽의 로컬즈 이닛 블럭에 int 32개가 잡혀있죠. A와 B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10번째 줄에서 ldc.i4.3 명령어로 정수 3을 스택에 올리고 12번째 줄에서 ldc.i4.5로 5를 스택에 올립니다. 그리고 14번째 줄에서 ldstr 명령어가 0 더하기 1 등 5이라는 포맷 문자열을 스택에 로드하죠. 여기까지는 평범한 준비 단계입니다. 진짜 핵심인 박싱은 다음 페이지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페이지에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16번째 줄을 보세요. 박스 명령어로 A값을 힙에 박싱합니다. 박싱이란 int 같은 값 타입을 오브젝트로 변환하기 위해 힙에 새 int 객체를 만들고 거기에 값을 복사하는 동작입니다. 18번째 줄에서 B도 똑같이 박싱되고 22번째 줄에서는 A 더하기 B의 결과까지 박싱되죠. 총 3번의 박싱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23번째 줄에 console.write라인 호출 시그니처에 있습니다. 이 메서드가 스트링과 3개의 오브젝트를 받기 때문에 값 타입 int를 오브젝트로 변환하기 위해 힙에 박스 객체를 매번 새로 만들어야 하죠. 업데이트 루프에서 60fps로 호출되면 초당 180개의 박스 객체가 GCQ에 쌓이는 셈입니다. 이번에는 문자열 보관의 IL입니다. 7번째 줄에서 디폴트 인터폴레이티드 스트링 핸들러라는 구조체가 지역 변수로 잡힙니다. 밸류 타입 키워드가 보이시죠? 이 핸들러는 스트럭트이기 때문에 힙이 아니라 스택 위에 잡힙니다. 합성 포매팅에서 박스로 힙의 객체를 만들었던 것과 정반대 위치죠. 15번째 줄에서는 ldroca.s 이 명령어로 그 핸들러의 주소를 스택에 올립니다. 메서드를 호출하기 위해 핸들러의 위치를 가리키는 거죠. 진짜 핵심인 박싱 회피는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봅시다. 16번째 줄과 17번째 줄에서 핸들러의 append formatted라는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보이죠? 메서드 이름 옆에 앵글 브래킷으로 int 32가 붙어 있습니다. 이건 제네릭 메서드라는 뜻이고 컴파일러가 t를 int로 추론했다는 의미입니다. 제네릭이라서 int 값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박싱이 일어나지 않죠. 21번째 줄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B 값이 박싱 없이 핸들러에 추가됩니다. 합성 포매팅에서는 3번의 박싱이 일어났지만 보관식에서는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IL 차이를 정리해보면 4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합성 포매팅은 console.write라인의 스트링과 오브젝트 3개짜리 오버로드를 호출하기 때문에 값 타입 int를 매번 오브젝트로 변환하느라 힙의 박스 객체 3개가 새로 생깁니다. 둘째, 보관식은 디폴트 인터폴레이티드 스트링 핸들러라는 구조체를 통해 리터럴 조각과 변수 조각을 누적하고 마지막에 toString and clear로 스트링을 뽑아냅니다. 셋째, append formatted는 제네릭 메서드라서 int를 받아도 박싱이 사라집니다. 넷째, 보관식 쪽은 결국 스트링 1개짜리 오버로드를 호출하기 때문에 호출부도 단순합니다. 이제 유니티 핫패스에서 어느 쪽을 써야 할지 봅시다. 위쪽의 B4 코드는 업데이트 안에서 스트링 전 포맷을 사용해 매 프레임 박싱이 3번 일어납니다.
60fps 게임이면 초당 180개의 박스 객체가 GC 힙에 쌓이죠. 아래쪽 애프터코드는 C#10 보관식을 사용해 똑같은 출력을 만들지만 박싱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리스트가 길지 않더라도 매 프레임 호출되는 코드라면이 차이가 누적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보관식의 박싱 제거는 C#10.NET 6 컴파일러부터입니다. 유니티 버전마다 지원 가능한 C# 언어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유니티 2022.3 LTS는 기본이 C#9 기준이라 보관식도 내부적으로 스트링.점 포맷으로 변환되어 박싱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프로젝트의 랭 버전 설정이나 플레이어 세팅즈의 API 컴패티빌리티 레벨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더 강한 처방이 필요하면 컨디셔널 어트리뷰트를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서 시스템.diagnostics를 임포트하고 네 번째 줄에 컨디셔널 어트리뷰트를 유니티 밑줄 에디터로 지정하면 이 메서드는 유니티 밑줄 에디터 심볼이 정의된 빌드에서만 호출되고 릴리스 빌드에서는 컴파일러가 호출 자체를 IL에서 제거해버립니다. 11번째 줄의 로그.dev only는 에디터에서만 동작하고 릴리스 빌드에서는 코드 흔적도 남지 않죠. 디버그 로그의 GC 비용을 0으로 만드는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함정들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함정은 합성 포매팅의 인덱스 브릴치입니다. 첫 번째 줄을 보면 포맷 문자열에 중가로, 0중가로, 1중가로 2가 있는데 인자는 2개만 넘겼죠. 이 코드는 컴파일은 통과하지만 실행하는 순간 포맷 익셉션이 던져집니다. 컴파일러가 인덱스 개수를 검증해주지 않기 때문에 런타임에 가서야 알게 되는 거죠. 반면에 보관식은 컴파일 단계에서 변수가 검증됩니다. console.writeLine$a 더하기 b 결과라고 쓰면 a나 b가 정의되지 않은 변수면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런타임 예외 대신 컴파일 시 오류로 잡히는 게 큰 안전 장점이죠. 두 번째 함정은 문화권 의존 버그입니다. :N, :C 같은 포맷 지정자는 현재 스레드의 컬처 인포를 따라갑니다. 같은 코드라도 한국어 OS와 독일어 OS에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죠. 예를 들어 1234.5라는 같은 값을 출력해도 한국 사용자 PC에서는 1234.50으로 나오지만 독일 사용자 PC에서는 1.23450으로 나옵니다. 소수점이 점이 아니라 쉼표인 거죠.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화면에서는 이게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기계가 읽어야 하는 데이터에서는 큰 버그가 됩니다. 그래서 게임 서버 통신, 세이브 파일, 로그처럼 기계가 읽어야 하는 출력은 반드시 컬처, input.invariant 컬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네 번째 줄의 비포 코드는 사용자 문화권에 따라 1.23450 같은 값이 들어갈 수 있고 일곱 번째 줄의 애프터 코드는 string.create의 iFormat 프로바이더 오버로드를 사용해 항상 같은 형식을 강제합니다. 보관 핸들러 패턴이 그대로 살아있어 문화권을 고정해도 박싱이 없습니다. 그 IL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서 LDSTR로 NER라는 포맷 문자열을 스택에 올리고 네 번째 줄에서 append formatted의 제네릭 오버로드를 호출하는데 이번엔 인자가 플로트 64와 스트링 2개입니다. 포맷 문자열을 받는 오버로드도 똑같이 제네릭이라 박싱이 없죠. 문화권 지정에도 제로 얼로케이션 패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세 번째 함정은 비활성 로그도 비용을 지불한다는 점입니다. 이 코드를 보세요. 로거.로그 디버그를 호출하면서 보관식으로 메시지를 만들고 있죠. 로거 내부에서 디버그 레벨이 꺼져 있으면 무시한다고 해도 메서드를 호출하기 전에 이미 보관 문자열이 평가되어 스트링이 만들어진 뒤입니다. 박싱은 없을지언정 스트링 자체는 매번 새로 생기죠. 올바른 방법은 메시지 템플릿 패턴입니다. 두 번째 줄처럼 로그 디버그의 포맷 문자열과 인자를 따로 넘기면 디버그 레벨이 꺼져 있을 때 로거 내부에서 인자조차 평가하지 않고 그냥 반환합니다. 스트링이 만들어지지 않으니 GC 압박도 없죠. 다섯 번째 줄과 여섯 번째 줄처럼 컨디셔널 래퍼를 쓰면 호출 자체를 빌드에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유니티 하패스에서 이게 가장 안전한 패턴입니다. 마지막 함정은 유니티 모바일에서 디버그.로그를 그대로 두는 경우입니다. 릴리스 빌드에서도 디버그.로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말기에는 어딘가 로그가 쌓이고 문자열 보관 평가도 매번 일어나죠. 출시 전에 다음 중 하나는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표를 보시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debug.unity log.log enabled를 false로 두면 호출은 살아있지만 출력만 막습니다. 다만 보관 문자열 평가 비용은 그대로 남죠. 두 번째, 자체 컨디셔널 래퍼를 만들어 호출하면 컴파일러가 호출 자체를 빌드에서 제거합니다. 이게 가장 깨끗한 방법이고요. 세 번째, 플레이어 세팅즈에서 스택 트레이스를 논으로 설정하면 스택 트레이스 수집 비용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관식의 진화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C# 6 2015년에 보관식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단순히 스트링.포맷으로 변환되는 문법 설탕에 불과했습니다. 박싱이 그대로 일어났죠.
C샵 2021년 닫는 6에서 핸들러 패턴이 도입되면서 디폴트 인터폴레이티드 스트링 핸들러로 변환되어 박싱이 사라지고 단일 할당으로 줄었습니다. C샵 11 2022년에는 보관식 안에서 줄바꿈이 허용되어 멀티라인 표현식을 분리해 쓸 수 있게 되었고요. C샵 9 이전의 보관식이 어떻게 컴파일되었는지 보겠습니다. C샵 9에서는 같은 코드가 사실상 합성 포매팅과 동일한 IL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두 줄짜리 보관식 코드는 C샵 9 컴파일러에서 이렇게 변환됐습니다. 스트링 점 포맷에 오브젝트 캐스팅된 A, B, A 더하기 B가 차례로 들어갔죠. 오브젝트 캐스팅이 곧 박싱입니다. IL 레벨에서 박스 명령어가 3번 등장한다는 뜻이죠. 반면 C샵 10 이후의 보관식은 핸들러 패턴으로 완전히 다르게 변환됩니다. 이 코드를 보세요. 첫 번째 줄에서 디폴트 인터폴레이티드 스트링 핸들러를 만들고 어펜드 포매티드와 어펜드 리터럴을 번갈아 호출하면서 한 조각씩 누적합니다. 마지막 7번째 줄에 toString and clear로 결과 스트링을 뽑아내죠. 박싱이 완전히 사라지고 할당도 한 번만 일어나는 최적화된 패턴입니다. 이걸로 파트 11 첫 번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콘솔.라이트라인 한 줄도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에 따라 지시 비용이 달라진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콘솔.리드라인, 리드키, 리드를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